그 표정 하지 마. 꼭 네 엄마가 나한테 하던 표정이잖아. 할인아, 밥 먹어라. 왜 또 안 먹어? 어디 아파? 오말순의 목소리가 좁은 부엌 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대답 없는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갓 지은 흰 쌀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직접 새벽 5시에 일어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숟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 앉아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올려놓은 채 식탁보의 무늬를 손끝으로 천천히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모습을 부엌 쪽에서 한참 바라보다가 조용히 맞은편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뭔가를 묻고 싶었지만 다그치면 더 다쳐버린다는 것을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대신 자신의 밥그릇에 찌개를 떠넣으며 아무렇지 않은 척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할인도 천천히, 아주 천천히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이 조용한 집안을 채웠습니다. 오말순이 사는 곳은 경기도 외곽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30년 넘게 장을 봤던 시장 골목 바로 옆 건물이었습니다. 채소 가게를 정리한 건 2년 전이었습니다. 무릎이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무엇보다 할인을 돌봐야 했습니다. 가게를 닫던 날 단골 할머니 손님이 이제 어쩌려고 물었을 때 오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손녀 키워야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할인의 어머니, 즉 오말순의 딸 강미영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빗길 교통사고였습니다. 25에 결혼해 할인을 낳고 35에 눈을 감았습니다.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오말수는 시장 한복판에서 쭈그려 앉아 1시간 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이 주의를 애웠었지만 그 누구도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오말순이 평생 살면서 처음으로 공공장소에서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할인은 그때 4살이었습니다. 엄마가 없어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는 나이였습니다. 아이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엄마가 들어올 것을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고 나가야 할 곳을 잃어버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말수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려왔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이 옆에 조용히 앉아 함께 문을 바라봤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오말수는 아침마다 할인의 머리를 묶어주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딸의 머리를 묶어줬을 때도 서툴렀는데 손녀의 머리카락은 더 가늘고 더 많아서 번번이 고무줄을 놓쳤습니다. 할인은 그럴 때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에이 또 풀렸네 하면 아이는 고개를 살짝 기울여 더 잘 잡을 수 있게 도와줬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방식이 그것이 이 두 사람의 언어였습니다. 할인은 유독 말이 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린이집에서도 선생님이 물으면 대답은 했지만 먼저 말을 거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뛰어다닐 때 할인은 구석에 쪼그려 앉아 개미를 들여다봤습니다. 선생님이 할인이는 관찰력이 뛰어나다고 표현했을 때 오말수는 그 말이 칭찬인지 걱정인지 한동안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할인은 달랐습니다. 오말순과 단둘이 있을 때는 작은 목소리로 이것저것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 나비 이야기, 마트에서 냄새 맡은 빵 이야기, 구름이 강아지처럼 생겼다는 이야기, 사소하고 작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오말순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조용하고 단단한 하루하루였습니다. 오말순은 할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 시간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습니다. 걱정이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이가 아버지 없이 크는 것이 마음에 걸렸고 자신의 나이도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들은 아침에 할인이 밥 한 숟가락을 먹을 때마다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금요일 박성우가 전화를 했습니다. 오말수는 딸이 떠난 뒤에도 사위와 연락을 완전히 끊지는 않았습니다. 할인의 아버지였으니까요. 사위는 재혼을 했다고 짧게 알려왔고 오말수는 그 소식을 듣고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없는 자리를 누군가가 채운다는 것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게 세상 이치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할인이 그 집에 드나들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달 뒤였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주말에 아버지 집에서 자고 오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날도 금요일이었습니다. 성우가 전화해 이번 주말에 할인이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오말순은 짧게 그러세요라고 했습니다. 할인은 오말순이 가방을 싸주는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입술을 꼭 다문 채 오말순이 넣어주는 옷가지를 하나씩 바라봤습니다. 오말순은 그 표정을 보면서 아이가 긴장했구나 하고만 생각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낯선 새엄마 앞에서 어색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오말순은 할인의 가방에 초코과자 2봉지를 넣었습니다. 할인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보고서야 작게 웃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웃음을 보면서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할인이 돌아온 건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났을 때 오말순은 마루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할인이 서 있었습니다. 성우는 아이를 현관 앞에 내려두고 이미 차를 돌린 뒤였습니다. 오말순은 습관적으로 잘 다녀왔어? 하고 물었습니다. 할인은 대답 대신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는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은 밥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 오말순은 뭔가 맛없는 것이라도 먹었나 싶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도 밥을 남기자 그제야 이마에 손을 짚어봤습니다. 열은 없었습니다. 배 아프냐고 물으면 아니라고 했고 어딘가 다쳤냐고 물어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에도 조용한 아이였지만 그것은 차분한 조용함이었습니다. 돌아온 뒤에 할인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운 조용함이었습니다. 무언가를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조용함이었습니다. 밤이 문제였습니다. 오말수는 본래 잠기가 밝은 편이었습니다. 오래 시장에서 일하다 보면 새벽 감각이 생깁니다. 할인이 잠을 자다 뒤척이면 그 소리가 들렸고 오말수는 자연스럽게 눈을 떴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패턴이 보였습니다. 할인은 새벽 1시에서 2시 사이에 반드시 한번 깼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을 만큼 이불을 끌어당겨 몸 전체를 감쌌습니다. 숨막힐 것 같은 방식으로 오말수는 조용히 일어나 할인의 방 문 앞에 섰습니다. 이불 속에서 작은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울고 있는 건지 무서워하는 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고리에 손을 댔다가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들어가면 아이가 더 놀랄 것 같았습니다. 오말수는 그대로 복도 벽에 등을 기댄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낮에는 또 달랐습니다.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한 것은 그 주 중반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긁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손가락을 입에 물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손가락 빼하면 아이는 얼른 손을 내리고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혼나는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들켰다는 사실이 당황스러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오말순이 시선을 돌리면 또 입으로 손이 갔습니다. 나중에 살펴보니 왼손 검지 손톱이 살이 드러날 만큼 짧아져 있었습니다. 말도 더 작아졌습니다. 원래도 조용한 아이였지만 이제는 목소리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귓속말처럼 낮고 가늘게 말했습니다. 마트에 함께 갔을 때 오말순이 이거 먹고 싶어? 하고 물으면 하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거는? 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언가를 원한다고 말하는 행위 자체를 조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말순은 그것이 단순한 낯가림이 아니라는 것을 서서히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할인이 등 뒤로 와서 섰습니다. 기척이 워낙 없는 아이라 오말순은 돌아서고 나서야 할인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오말순의 앞치마 자락을 가볍게 쥐고 있었습니다. 잡은 것도 아니고 놓은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였습니다. 할머니, 응? 할인이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뭔가를 말하려고 준비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할머니, 나 말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인은 다시 입을 꼭 다물었습니다. 자기가 너무 많이 말해버린 것처럼 고개를 살짝 숙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오말순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무릎을 굽힌 채 행주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뭘 말하면 안 된다는 건지,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질문이 쏟아졌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아이를 몰아붙이면 안 된다는 것을 대신 아이의 어깨에 가만히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또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마음속은 더 이상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로 오말순은 할인을 더 자주 관찰했습니다. 티나지 않게 곁눈질로. 아이는 예전보다 더 자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인지 무언가를 피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방을 챙길 때는 두 손으로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 안에 뭔가 소중한 것이 있는 것처럼. 오말순이 가방 여기 두면 되는데 하고 가볍게 받으려 하자 할인은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물러난 것을 알아챈 듯 다시 가방을 내밀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오말순은 그 장면이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무엇이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걸까? 오말순은 잠들기 전에 긴 시간을 천장을 바라보며 보냈습니다. 새엄마가 생겼으니 낯선 거겠지, 어색한 거겠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오말순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딸을 먼저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사위가 재혼하는 것도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가게를 접고 손녀를 키우는 것도 불평 없이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다시 무언가와 싸워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할인이 새엄마한테 적응을 못하는 거라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고, 이상 행동처럼 보이는 것들도 아이가 예민한 탓이라고,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보는 거라고.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복지관 아줌마는 요즘 아이들은 다 예민해요라고 했고, 이웃집 아주머니는 새엄마 생기면 적응하는데 1년은 걸려요라고 했습니다. 오말순은 그 말들을 붙잡았습니다. 든든한 근거가 생긴 것처럼. 자신이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나이 든 사람이 쓸데없이 걱정하는 거라고. 그렇게 2주가 지났습니다.
할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금씩 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남기는 날이 늘었고 손톱은 이제 오른손 쪽도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조용한 날에는 하루 종일 한마디도 하지 않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말을 걸면 대답은 했습니다. 짧게, 정확하게. 그러나 먼저 말을 꺼는 일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예전에 이불을 덮고 나란히 누워 할머니, 별이 몇 개야? 같은 엉뚱한 질문을 던지던 할인이 아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것을 보면서도 자신을 붙들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오말순이 빨래를 개고 있을 때 거실에서 TV를 보던 할인이 갑자기 리모컨을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에 오말순이 시선을 들었습니다. 할인은 화면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햇빛이 들어와 아이의 옆 얼굴에 닿았습니다. 그 빛이 어른거리는 가운데 할인의 눈이 아무것도 없는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할머니, 응. 오말순은 여전히 빨래를 개면서 대답했습니다. 나 없어지면 다 괜찮아진대. 빨래를 개던 손이 멈췄습니다. 오말순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은 여전히 창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감정이 없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무섭다거나 슬프다거나 하는 감정 없이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오말순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갈라졌습니다. 할인은 그제야 오말순을 봤습니다. 뭔가 잘못 말한 것을 알아챈 것처럼 순간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다시 창문 쪽으로 시선을 피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릎 위에 게다 만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가슴 어딘가에서 뭔가가 천천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것도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없어지면 다 괜찮아진다고 누가 저 아이에게 말했을까? 오말순은 할인 곁으로 가 말없이 앉았습니다. 아이 손을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혹시 할인이 놀랄까봐 그냥 옆에 앉은 채 TV 화면을 함께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지만 오말순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말순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눕지도 않았습니다. 부엌 식탁에 앉아 불도 켜지 않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잃었을 때도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슬펐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알 수 없는 공포가 몸 안 어딘가에서 차갑게 퍼져나갔습니다. 딸이 죽었을 때와는 다른 무게였습니다. 딸은 사고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이는 살아있고 무언가가 살아있는 이 아이를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오랫동안 외면했던 생각을 그날 밤 처음으로 정면에서 마주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적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아이에게 무언가가 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할인이 가장 믿어야 할 사람에게서 오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빌라 경비실에 앉아 하루 종일 모니터를 들여다보거나 복도를 조용히 순찰했습니다. 입주민들과 눈이 마주치면 고개를 한번 까딱했고 인사를 받으면 짧게 받아쳤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고 표정이 늘 굳어 있어서 차갑다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실 창문 옆에는 누군가 갖다 놓은 것인지 알 수 없는 화분이 하나 있었고 그 화분의 흙은 늘 촉촉했습니다. 오말순은 그와 특별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에 나가다 마주치면 안녕하세요 하고 택배가 오면 감사합니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사이였습니다.
김도윤이 오말순에게 먼저 말을 건 것은 오말순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말순이 장을 보고 돌아오던 오후였습니다. 양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 쪽으로 걷고 있었는데 경비실 창이 열리더니 김도윤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저기요. 오말순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김도윤은 한동안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할 말을 정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마에 약간 주름이 잡혔다가 펴졌습니다. 301호 아이 있잖아요. 네. 요즘 제가 며칠 봤는데요. 그는 말하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있는 오말순을 한번 봤습니다. 잠깐 들어오실래요? 하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경비실 창문에 기댄 채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 눈이 겁먹은 눈이에요. 오말순의 장바구니가 내려갔습니다. 손에 힘이 풀린 것이었습니다. 바닥에 닿기 직전 겨우 잡아들었지만 그 짧은 순간 오말순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가 외출했다 돌아오는 날이 있어요. 일요일에. 그날은 항상 아이 걸음이 달라요. 현관문 앞에서 한참 서 있다 들어가요. 들어가기가 싫은 건지 무서운 건지 딱 봐도.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겁먹은 사람 눈이에요. 작은 소리에도 화들짝 놀라고 저번에 엘리베이터에서 택배기사가 박스 내려놓는 소리에 벽 쪽으로 붙었어요. 그 아이가 7살 아이가. 오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도윤은 눈을 한번 내리깔았다가 올렸습니다. 제가 상관할 일이 아닌 건 알아요. 근데 보고 있기가 좀. 말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문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오말순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집으로 돌아오는 동안 오말순의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벽을 바라봤습니다. 김도윤이 한 말이 귓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겁먹은 눈. 그 말이 오말순이 그동안 혼자 머릿속에서 굴리던 단어와 정확히 겹쳤습니다. 자신만 그렇게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확인되는 순간 오말순은 이상하게도 더 무서워졌습니다. 자신만의 과민 반응이라고 노인의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여길 수 있을 때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부의 눈도 같은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할인의 상태가 충분히 밖에서도 보일 만큼 드러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숨기려고도 못할 만큼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날 밤 할인의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끌어당긴 채 몸을 둥글게 말고 작은 어깨가 숨을 쉴 때마다 조금씩 오르내렸습니다. 오말순은 방문 앞에 서서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불은 켜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새어 들어오는 희미한 빛 아래 할인의 얼굴이 반쪽만 보였습니다. 자는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깨어 있을 때는 절대 짖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손을 들었습니다. 아이의 이마에 닿기 직전 또 멈췄습니다. 깨울까봐. 그냥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내렸습니다. 결정은 이미 되어 있었습니다. 내일 그 집을 가보겠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오말순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우에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간다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인을 학교에 보내고 옷을 갈아입고 버스를 탔습니다. 성우의 집은 2정거장 거리에 있었습니다.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지만 오말순은 버스를 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가 아니었습니다. 버스에 앉아 있는 그 시간 동안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하지만 버스가 출발하고 두 정거장을 지나는 동안 머릿속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 내렸습니다. 성우가 사는 아파트는 새로 지은 단지였습니다. 오말순이 사는 낡은 빌라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깔끔하게 정비된 조경수가 입구 양쪽에 줄지어 있었고 인터폰 앞에는 방문객 안내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잠깐 그 앞에 섰습니다. 딸이 살았으면 이런 데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생각을 재빨리 밀어냈습니다.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한 번 눌렀다가 잠시 기다렸습니다. 2번, 3번, 응답이 없었습니다. 오말순은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반이었습니다. 성우는 출근했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새엄마는 학원 강사라고 들었는데 오전에는 집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네 번째에 인터폰이 연결됐습니다. 누구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저 할인이 외할머니예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 네. 올라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오말순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동안 자신의 얼굴이 금속문에 비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일부러 풀어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윤지아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결혼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마른 편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어깨가 좁았습니다. 오말순과 눈이 마주쳤을 때 가볍게 인사를 했지만 그 동작이 약간 늦었습니다. 마치 인사를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순간 갈등한 것 같은 타이밍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갑자기 그냥 한번 와봤어요. 오말순은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훑었습니다. 넓고 정돈된 집이었습니다. 소파는 베이지 톤이었고 식탁은 원목이었으며 벽에는 액자가 2개 걸려 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나무랄 데 없이 깔끔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오말순은 처음에는 그것이 뭔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둘러보다가 알아챘습니다. 아이 흔적이 없었습니다. 장난감도 그림도 아이 신발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사는 집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방은 저쪽이에요. 윤지아가 복도 쪽을 가리켰습니다. 오말순은 그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윤지아는 차를 내오겠다고 했지만 오말순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윤지아는 소파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몸의 절반만 소파에 걸친 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할인이 밥 먹을 때 손을 놓는 방식이랑 똑같았습니다. 오말순은 그 장면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요즘 할인이 어때요? 잘 지내요. 밥은 잘 먹고요? 네, 잘 먹어요. 대답은 빠르게 왔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생각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대답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오말순은 한동안 윤지아를 바라봤습니다. 윤지아는 눈을 피했습니다. 시선이 소파 팔걸이 쪽으로 그 다음에 창문 쪽으로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아이가 무서운 게 있어요? 큰 소리라든지. 아, 그건. 윤지아가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입술이 약간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원래 좀 예민한 편이에요. 오말순은 더 물으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은 소리였지만 윤지아의 몸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등이 곧게 펴지고 두 손이 더 단단히 무릎 위에 얹혔습니다. 표정 근육이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그 일련의 반응이 0.5초도 되지 않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성우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연락을 주시지.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그러나 오말수는 그 부드러움이 겉에 입혀진 것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이가 들면 생기는 감각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 시장통에서 사람들을 상대하며 쌓인 감각. 웃는 얼굴인데 눈이 웃지 않는 사람. 목소리는 낮은데 공기가 팽팽한 순간 성우의 이마에 아주 얕게 주름이 잡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왔다는 사실이 불편하다는 신호였습니다.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손녀가 잘 있는지. 잘 있습니다. 할인이도 적응하고 있고요. 밥은 잘 먹어요? 잘 먹습니다. 오말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탁자 위에 컵이 있었습니다. 유리컵이었습니다. 성우가 들어서며 탁자 옆을 지나쳤는데 그 바람에 컵이 흔들렸습니다. 유리가 탁자에 닿는 소리가 가볍게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일상에서 수십 번 나는 소리였습니다. 윤지아의 손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봤습니다. 성우는 탁자를 지나쳐 소파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윤지아는 시선을 바닥으로 내린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성우가 오말순을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오시기 전에 연락해 주시면 제가 맞이할 수 있는데 다음에는 그럴게요. 오말순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어서면서 집안을 한 번 더 훑었습니다. 닫힌 할인의 방문을, 손을 무릎에 올린 윤지아를, 웃고 있는 성우의 눈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성우가 등 뒤에서 말했습니다. 조만간 할인이 데려다 드릴게요. 오말수는 신발을 신으면서 짧게 내했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복도 바람이 차게 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오말수는 방금 본 것들을 하나씩 다시 꺼내봤습니다. 컵소리 하나에 굳어버린 윤지아의 손, 눈을 피하는 방식, 소파 끄트머리에 걸터앉는 자세, 그리고 성우의 그 부드러운 목소리. 말하지 마. 누가 그 말을 가르쳤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집에 있는 누군가가 할인에게 두려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은 이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오말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할인의 밥을 짓고 머리를 묶어주고 학교에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고 할인이 잠들면 설거지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이전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말순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기록하듯 봤습니다. 할인이 어떤 말에 움츠러드는지, 어떤 소리에 놀라는지, 어떤 순간에 손이 입으로 가는지, 작은 것 하나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금요일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할인을 데려가겠다는 말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잠깐 침묵했습니다.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성우는 할인의 아버지였습니다. 면접교섭을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직 확신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짧게 알겠어요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할인에게 말하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이번 주말에 아빠 집 다녀와야 해. 할인은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더 마음에 걸렸습니다. 싫다고, 가기 싫다고 말하면 차라리 나았습니다. 대신 아이는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말수는 닫히는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보내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오말수는 할인의 가방에 작은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오래 전 시장에서 거래 내역을 기록하던 용도로 쓰던 것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였습니다. 할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알면 더 긴장할 것 같았습니다. 필통 안쪽에 깊이 넣었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요일 오후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할인이 들어섰습니다. 오말수는 부엌에서 나오며 아이 얼굴을 살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울었거나 잠을 못 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신발도 제대로 벗지 않은 채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등을 구부리고 두 팔로 무릎을 안았습니다. 오말수는 천천히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할인이 잠든 뒤 오말수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차 안소리였습니다. 성우가 라디오를 틀었고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은 집 안소리였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 TV 소리, 어른들의 낮은 대화 소리. 한동안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이어폰을 귀에 더 깊이 꽂았습니다. 그때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아, 이리 와봐. 할인이 뭔가 대답하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숙제 다 했어? 네. 했으면 가져와봐. 잠깐 뒤 종이 넘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다야? 네. 틀렸잖아. 이거, 죄송해요. 죄송하면 됩니까? 왜 틀려? 생각을 하고 풀어야지. 목소리가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또렷하게 매 단어를 천천히 발음하면서 말했습니다. 마치 아이가 반박할 틈을 주지 않으려는 것처럼. 그 다음이었습니다. 너 이러면 아빠 힘들어. 알아? 할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없어서 내가 다 해줘야 하는데 이것도 제대로 못하면. 문장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내지 않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아이가 그 빈자리를 스스로 채우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이어폰을 잡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녹음은 조금 더 이어졌습니다. 할인이 방으로 들어가는 발소리,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긴 침묵. 그 침묵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뭔지 몰랐습니다. 볼륨을 높였습니다. 숨죽여 우는 소리였습니다. 오말수는 이어폰을 빼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들었습니다. 녹음기를 끈 뒤 식탁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불을 끈 어두운 부엌 안에서 오말수는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여움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울음이 차올랐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다 삼켰습니다. 지금은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무언가를 해야 할 때라는 것을 처음으로 명확히 알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오말수는 할인의 방을 청소하다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스케치북 뒷장 어딘가에 끼워져 있었는데 오말순이 스케치북을 들었을 때 안에서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종이가 2번 접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자 그리고 혼자 접어넣은 그림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아이들이 흔히 그리는 방식이었습니다. 집이 있고 하늘이 있고 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그리는 가족 그림에는 아빠, 엄마, 나 이렇게 둥글둥글한 얼굴들이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런데 할인의 그림에는 2명만 있었습니다. 어른 둘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긴 팔을 가진 사람과 그 옆에 조금 작은 사람. 할인 자신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엄마도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없었습니다.
오말수는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할인이 그 그림 속에 자신을 그려넣지 않았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그 집에서 자신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니, 없는 편이 더 낫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조심스럽게 다시 접어 제자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청소를 했습니다. 멈추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멈추면 그 그림이 머릿속에서 더 커질 것 같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닦다가 노트가 나왔습니다. 표지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은 작은 노트였습니다. 오말수는 처음에는 그냥 덮어두려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표지 끄트머리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자주 꺼내보는 흔적이었습니다. 오말수는 첫 페이지를 열었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아직 받아쓰기 연습을 하는 나이였으니까요. 그 서툰 글씨로 아이는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좋아해. 문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도 첫 페이지에 그 문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오말수는 노트를 닫지 못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7살 아이가 쓴 글이었습니다. 아직 맞춤법도 완벽하지 않은 나이에 이 문장만큼은 또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의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청소하다가 우는 일은 평생에 몇 번 없었습니다. 딸의 빈소에서도 울지 않으려 이를 악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노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눈물을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흘리게 뒀습니다. 그 문장이 가리키는 것이 너무 분명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아이에게 반복적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있으면 불편하다고, 내가 없는 게 낫다고, 직접 그렇게 말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느껴지는 방식으로 행동했거나 어느 쪽이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7살 아이가 자신의 소멸을 바라는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오말수는 노트를 제자리에 두었습니다.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할인이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면 안 됐습니다. 아이는 그 노트를 어딘가에 적어두는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꺼내볼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 것처럼 오말수는 그것을 빼앗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랍을 닫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녹음, 그림, 노트 하나씩 쌓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부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향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이 완성되기 전에 먼저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만 아직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확실한 것, 반박할 수 없는 것, 오말순의 의심이 아니라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것. 그것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경비실에 들른 것은 오말순이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지나가다 경비실 창에 불이 켜져 있었고 김도윤이 안에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잠깐 망설이다가 창 앞에 섰습니다. 김도윤이 올려다봤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김도윤은 말없이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모니터 2개, 의자 하나, 작은 선반. 오말수는 들어가 서서 말했습니다. 할인에게서 보이는 것들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 행동부터 집 방문해서 본 것들, 녹음기로 들은 것까지. 김도윤은 중간에 끊지 않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모니터를 반쯤 돌려 오말순을 보며 들었습니다. 다 이야기하고 나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CCTV 확인해봐도 될까요? 오말순이 묻자 김도윤은 이미 생각하고 있었다는 듯 바로 의자를 당겼습니다. 언제 다녀왔어요? 아이가 지난 일요일이요. 김도윤이 날짜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이 넘어갔습니다. 여러 각도의 영상이 격자형으로 나뉘어 재생됐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복도, 현관 입구. 오말수는 모니터 앞에 서서 화면을 봤습니다. 오후 4시 15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할인이 나왔습니다. 작은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였습니다. 성우가 내려주고 간 것 같았습니다. 할인은 복도로 나서서 걸었습니다. 카메라 방향 쪽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오말수는 그 화면을 보다가 숨을 멈췄습니다. 할인이 걸으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CCTV는 영상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은 말을 계속 걷는 내내. 소리나요? 오말순이 물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쪽은 나와요. 김도윤이 다시 날짜를 조정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내부 카메라로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같은 시간대였습니다. 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7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는 동안 아이는 한 손으로 엘리베이터 벽면을 짚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인 채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엘리베이터 특유의 울림 때문에 약간 번졌지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빠가 나 때문에 엄마 죽었다고 했어. 그 뒤에도 입이 움직이고 있었지만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반복해서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에게 주입된 문장을 소화하려는 것처럼 혼자 중얼거리며 경비실 안에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오말수는 모니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할인의 모습이 고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화면 속 아이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가방 끈을 고쳐 쥐고 복도로 걸어 나갔습니다. 무표정으로 이미 그 말에 익숙해진 것처럼 엄마가 죽은 것이 내 탓이라고. 오말수는 그 문장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얼마나 자주 반복됐는지, 그리고 7살 아이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자기 안에서 어떤 것이 무너져 내렸는지. 손이 떨렸습니다. 오말수는 그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김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끄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말순이 경비실을 나온 것은 한참 뒤였습니다. 걸음이 느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올랐습니다. 한 계단씩 천천히 3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많을 때 오히려 고요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말순이 그랬습니다.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순간에 머릿속이 차갑도록 고요해졌습니다. 진짜 가해자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오말순은 윤지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성우의 번호가 아니었습니다. 윤지아의 번호는 할인 가방 안에 비상연락처로 적혀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그 번호를 조용히 적어뒀습니다. 성우가 없는 시간을 골랐습니다. 평일 낮 11시 성우가 출근했을 시간. 전화를 받은 윤지아의 목소리는 처음에 굳어 있었습니다. 네, 나예요. 할인 외할머니. 잠깐 침묵. 저 따로 뵐 수 있을까요? 윤지아는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오말수는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하는 소리였습니다. 겁먹은 소리이기도 했습니다. 어디서요? 집 근처 카페면 돼요. 두 사람은 다음 날 낮에 만났습니다. 카페는 아파트 단지 바깥 골목에 있는 작은 곳이었습니다. 손님이 별로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윤지아는 오말순보다 먼저 와 있었습니다.
구석자리에 앉아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오말순이 들어서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짙었습니다. 오말순은 자리에 앉아 바로 말했습니다. CCTV 봤어요. 윤지아의 손이 멈췄습니다. 할인이 엘리베이터에서 혼자 중얼거리는 거 남편이 한 말 반복하면서 다 들었어요. 윤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컵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윤지아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더듬었습니다. 문장이 끊겼다가 이어졌다가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문이 열리자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끊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남편은 할인에게 오래전부터 그 말을 해왔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없는 건 너 때문이라고. 내가 그날 엄마를 불렀기 때문에 엄마가 밖에 나갔다고. 직접 그렇게 말한 날도 있었고 돌려서 말한 날도 있었습니다. 할인이 뭔가를 잘못하면 엄마가 없으니까 이런다고 했고 잘 먹지 않으면 엄마가 보면 속상해하겠다고 했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에 할인을 죄인으로 만드는 방식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윤지아 자신도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그녀에게도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크게 화를 내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대신 말로 했습니다. 낮고 또렷하게. 그녀가 뭔가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학원 강사밖에 못하지라고 했고 할인 앞에서 실수를 하면 애한테 그것도 못 보여주냐고 했습니다. 큰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빠져나오기 어려웠습니다. 화를 내면 맞설 수라도 있는데 이건 대응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무서웠어요. 윤지아가 말했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도망가고 싶었는데 할인이를 두고 가는 건 말이 거기서 끊겼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테이블 위로 윤지아는 닦지 않았습니다. 닦는 것조차 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말순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이 여자를 봤을 때는 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의 자리에 들어온 사람, 할인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데 이제 보이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도 같은 집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두려움 안에서 오말순은 그것이 이해가 됐고 그 이해가 뜻밖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어요? 오말순이 물었습니다. 윤지아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인이 지키는데 같이 해줄 수 있냐고요. 윤지아는 한동안 오말순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 안에 여러 감정이 지나갔습니다. 두려움, 망설임, 그리고 무언가가 결심되는 것.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말순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어떤 단단한 것이 생기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오말순은 사흘을 더 기다렸습니다.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할인을 데려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제대로 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돌이킬 수 없게. 오말순은 오래 시장에서 살았습니다. 물건값을 깎을 때도 자릿세를 협상할 때도 알았습니다. 감정이 앞서면 지는 싸움이 있습니다. 윤지아가 준 진술서가 있었습니다. 카페에서 헤어진 뒤 윤지아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들을 직접 적어서 오말순에게 넘겼습니다. 손글씨였습니다. 2장 반. 날짜와 장소와 성우가 한 말들이 순서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할인에게 했던 말들, 자신에게 했던 말들. 쓰는데 얼마나 걸렸을지 오말순은 그것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 번 멈췄다가 다시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오말수는 그 진술서를 자신의 녹음 파일, 할인의 노트 사진과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가져갔습니다. 접수 창구에서 서류를 건네며 오말수는 말했습니다. 손녀가 7살이고 아버지로부터 정서적 학대를 받고 있으며 자신이 없어지면 좋겠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고.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들고 오말순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오말순은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더듬지 않았습니다. 오래 정리해온 이야기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오말순은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신호가 2번 울리고 성우가 받았습니다. 어머니, 왜요? 할인이 내가 데리고 있을 거야. 짧은 침묵. 무슨 말씀이에요? 할인이는 당분간은 여기 있을 거라고. 그것만 알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말수는 전화기를 가방에 넣고 버스 정거장 의자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끝자락의 바람이었습니다.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오말수는 그 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딸 생각이 났습니다. 미양아, 이제는 내가 할게.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할인은 그날 학교에서 돌아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말순이 평소보다 조금 더 차린 밥상이었습니다. 계란말이,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흰쌀밥. 할인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깐 오말순을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많아? 그냥. 할머니 무슨 일 있어? 오말순은 웃었습니다. 없어. 먹어. 할인은 그 대답을 곧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더 묻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말순은 맞은편에 앉아 아이가 먹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숟가락을 드는 손, 국을 마시는 입, 반찬을 집는 젓가락.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말수는 그것이 오래도록 눈에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기관이 움직였습니다. 조사가 있었고 면접 교섭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성우는 처음에 반발했습니다. 변호사를 앞세워 오말순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오말순은 전화를 직접 받지 않았습니다. 오말순도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움직였습니다. 윤지아는 법적 절차를 밟으며 집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공간이 생겼다고 짧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할인은 상담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상담실에 들어가던 날 할인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오말수는 뒤에서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얹었습니다. 할인은 잠깐 그 손을 느끼더니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상담사는 나중에 오말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 2달은 아이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냥 앉아서 블록을 쌓거나 색종이를 접었다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다고. 자기가 나쁜 아이인지 물어봐요. 매번.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쁜 아이가 아니라고요. 그걸 아이가 믿는데 시간이 걸려요. 오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할인이 학교에서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미술 시간에 그린 것이라고 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오말수는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집이 있고 하늘이 있고 꽃이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크고 한 명은 작았습니다. 작은 쪽이 손을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야? 오말순이 물었습니다. 나랑 할머니.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인이 오말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말순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부엌에서 뭔가 끓는 냄새가 났습니다. 된장찌개였습니다. 그날 밥을 먹다가
할인이 문득 물었습니다. 할머니, 나 진짜 나쁜 애 아니야? 오말수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할인의 눈을 봤습니다. 오래 정면으로. 아니야. 짧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아이다. 할인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밥그릇 위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오말수는 손을 뻗어 아이의 손을 감쌌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봄바람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식탁 위 휴지를 살짝 건드리고 지나갔습니다.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그리고 할인이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아무 이유 없이